한때는 산 같았던 사람입니다. 커다란 등판에 업히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 침대 위에 종이장처럼 누워 있습니다. 허벅지는 제 팔뚝보다 가늘어지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가련다.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돕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돌리시는 아버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안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손주를 번쩍 들어올리시던 분입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 뒤로 저는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지를 오직 입술로 다시 살려낸 어느 딸의 눈물겨운 기록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대식가였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면 밥 2그릇은 뚝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입맛이 없다. 너희끼리 먹어라. 처음엔 그저 기운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더군요. 밥그릇에 담긴 밥은 매번 반 이상 남겨져 있었습니다. 반찬은 손도 대지 않으셨죠. 살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손등엔 핏줄만 흉하게 돋았습니다. 아빠, 이거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제가 애원해도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마치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요. 가장 무서운 건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 힘으로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워하십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급격한 근감소증.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이 연세에 근육이 다 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지 마세요. 환자만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모품도 아닌데 다 달았으니 폐기하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수야, 고생하지 마라. 나 그냥 가게 둬.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분이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십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앙상한 아버지의 다리를 닦아드리는데 뼈마디가 만져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대로 아버지는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밤새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문 서적을 뒤지고 영양학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아이의 몸과 같다. 누군가 해준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못 드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치아는 약해지고 침샘은 마르고 소화력은 떨어졌는데 우리는 예전처럼 밥과 반찬만 드렸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어도 딸인 나는 포기 안 한다. 아빠, 딱 일주일만 나 믿어줘. 내가 아빠 다시 걷게 해줄게. 제 진심이 닿았는지 아버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기적의 식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사 횟수였습니다. 세 끼를 많이 드리는 대신 하루 5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차렸습니다.
소화가 힘든 아버지의 위장을 배려해 한 번에 종이컵 한 컵 분량만 준비했죠. 아침 8시. 저는 매일 아침 찐 달걀 2알을 준비했습니다. 노인에게 단백질은 생명줄이니까요. 그냥 드시면 퍽퍽해서 못 삼키시기에 달걀을 곱게 다져서 부드러운 연두부와 섞어드렸습니다. 아빠, 이건 쉽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한 술, 2술. 아버지가 드디어 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특제 영양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유에 볶은 콩가루를 듬뿍 넣고 바나나 반 개를 갈아 넣었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빨대를 꽂아드리고 조금씩 자주 넘기게 했습니다. 수분이 보충되자 아버지의 입술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게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만 계셨기에 저는 매일 아버지의 발등을 위아래로 당겨드렸습니다. 아빠, 나랑 힘겨루기 해보자. 제 손바닥을 아버지 발바닥으로 밀어보게 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는 발차기 운동이었죠. 식사 뒤에는 반드시 10분간 앉아있게 했습니다. 역류를 막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은 고기가 드시고 싶다기에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아주 가늘게 다져서 채소 소스와 함께 푹 끓여드렸습니다. 마치 아기 이유식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으로요.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도움 없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계신 겁니다. 지수야, 오늘은 좀 개운하다. 앙상했던 허벅지에 조금씩 살이 차오르고 늘 창백하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단백질과 수분이 채워지자 세포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는 거실 벽을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세상에, 아빠.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의사가 가망 없다던 그 다리로 아버지는 다시 세상에 서 계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워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그 입술을 보며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걸으십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이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발걸음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냐고. 비결은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다진 달걀 한 알, 목 넘김이 좋은 물 한 모금, 그리고 딸의 간절한 응원. 노년의 부모님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본능을 깨우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식탁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지, 너무 짜거나 밋밋하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부모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걸어요.